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오늘도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챔 콜콜콜 시간에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시장 강하게 움직입니다. 조정세가 조금 들어갈까 싶었는데 바로 위쪽으로 반등이 나가면서 시장이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 깊어지겠죠. 샀어야 됐나 아니면 지금 팔아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 저희와 함께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 중간 또는 마지막쯤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메인은 전화하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위주로 주셔야지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바로 출발해볼까 싶은데요. 조정세가 이어지나 싶었던 코스피가 오늘 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78%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 개수도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00개 넘는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70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대부분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요. 사실 이제 우려감이 있었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미국장이 지금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굳건하다라는 것과 관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영향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세 관련주들도 이렇게 주춤하다가도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해라. 금리 인하 안 하냐. 금리 인하 안 하는 연준은 바보다.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해놓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가 올 한 해에 이제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경제 성장률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조금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민생 지원금을 이렇게 돈을 확장하는 정책이죠. 돈을 뿌리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소비를 진작시키게 된다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경제 성장이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내수 경제가 조금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도 동시에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한 번은 쉬어줘야 하긴 하는데 일단 잠깐 쉬기라도 했으니까 일단 조정이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다시 한번 최고치를 찍고 올라가면서 오늘 3133포인트까지 찍어내는 그런 모습까지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까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30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은 전고점이죠. 3300까지는 그냥 간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그냥 갈 것인가 조정을 주고 갈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방향성을 보니까 조정을 생각보다 안 주고 가려고 하는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한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무조건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당장은 좋아요. 우리가 카드를 쓸 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카드 쓸 때 재밌거든요. 오늘 당장 사고 싶은 거 다 사버리고 물건 내 손에 쥐고 하면 좋은데 그 다음 달부터는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주가도 뭔가 쉬지 않고 올라오게 된다면은 그냥 땡겨서 올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올라가야 될 상승세를 지금 한 번에 땡겨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좋지만 이후에 조금 안 좋은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거의 논스톱으로 올라온 장세 이후에 약 한 3년 동안 거의 죽어있는 장세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거의 사는 종목마다 물렸을 것이며 샀다가 빠지고 샀는데 안 올라가고 반등 나갈 줄 알고 샀는데 밀리고 내려간 종목이 또 내려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어봤죠. 저게 이제 상승세가 끝나고 나면 생기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저런 장세에서도 올라갈 종목은 갑니다. 과연 이렇게 3년 동안 장세가 죽어 있는 과정 속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 급등 나왔죠. 그리고 역시나 반도체 다시 한 번 더 급등 나오면서 올라오는 형태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로봇 관련주들도 중간에 튀어오르기도 했고 원전 관련주들도 튀어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 외의 종목은 정말로 많이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사실 이제 지금 장세야 아무거나 잡아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땡겨 쓰고 난 다음에 뒤에 나올 하락세는 아무거나 잡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하락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마구잡이로 매매를 하셔가지고 종목 개수를 늘려놓고 가져가신다면은 내 종목이 나중에 하락세가 진행이 되었을 때 그때 내 종목이 그때 상승할 만한 종목이 아니라면은 전부 다 우후죽순 박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서는요 종목 개수를 줄여서 가져가는 것이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규로 자꾸 새로운 종목을 사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장세는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단 말이죠. 정책 테마라든지 어떤 정치인의 이야기, 대통령의 이야기
이야기 또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 외교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말 한마디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새로운 종목을 자꾸 늘려나가는 것보다는 내 종목을 잘 어루만져 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현금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괜찮은 종목들을 모아간다던가 또는 이제 장세에 맞게끔 매매를 계속해 나간다거나 하는 것이 전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라고 하면은 새로운 종목을 자꾸 사서 매매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종목 개수가 많다면 정리한 종목의 그 돈으로 다른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자금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물론 지금 시기에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던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뭐 추천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여러분들도 그런 종목 사면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요즘 장세가 좋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수익이 실제로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자꾸 이렇게 빠져드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적자가 나든 뭐든 신경도 안 쓰고 매매하시게 된다는 거죠. 뭐 물론 단타가 지금 이렇게 유효한 상황에서 단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은 단타를 하실 거면은 손절 라인을 깔끔하게 정해놓고 그거를 지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손절 라인 정해놓고 지키지 않으면은 그건 단타가 아니라 장기 투자가 되는데 장기 투자가 되면 지금 상황에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장세가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실 바에야 내 종목, 지금 원치 않는 장기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잘 어루만지는 게 낫다 이 말인 거고요. 현금이 조금 남아 돌아서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지금 단타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손절만 좀 잘 지키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장세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뭐 대선 끝나자마자 제가 여러분들께 전망해드렸던 게 짧으면은 뭐 한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상승세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설명해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장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내 종목을 잘 어루만지세요. 그렇게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다 보면 내 종목도 올라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추가 매수할 종목인지 아닌지 그런 거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되겠죠. 그런 거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상담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고 다시 한번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잘 보셨죠? 전화번호 헷갈리지 마시고 방금 안내해드린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첫 번째 전화 받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신성 ENG를 1,506원에 30%를 샀는데요. 네. 박스권에 있길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박스권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한 자리인 것 같고요. 네.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박스권의 정의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성 ENG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는 과정인데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요. 보통은 이제 주가가 올라와서 횡보한다. 그냥 누가 팔아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좋은 거였으면 계속 올라갔겠죠. 그죠? 네. 근데 안 가고 있다라는 것은 거기서 파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우리가 보통은 매매하기에 좋은 자리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좋은 자리다 아니다가 좀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데 신성 ENG와 같은 이런 기업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기업 자체가 뭐 실적이 좋은가 하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실적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요즘에 뭐 적자 흑자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꼭 뭐 어디다가 엮인다라고 한다면 얘가 예전부터 이제 뭐 태양광 쪽으로 엮이는 그런 특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에너지 이야기 많이 하시고 태양광 풍력 이야기 많이 하고 계시는 게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 그런 관련주로 해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은 없잖아요. 공약일 때, 공약할 때, 뭐 토론할 때 이럴 때는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약간 꿈틀거리려고 했으나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보다는 최근에 보니까는 뭐 인사청문회 이런 거 하면서 지금 이제 내각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주력을 다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뭐 태양광 이야기를 쉽사리 꺼내기가 좀 쉽지는 않겠죠, 아직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쉬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쉬다 보면은 이야기가 너무 안 나오면은 사람이 시들시들해져요. 뭔가 이렇게 기대감으로 주식을 샀다가도 야, 왜 태양광 이야기 안 나오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하다 보면은 야, 안 나올 것 같다. 안 갈 것 같다 하고 팔아내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질질질질 빠지면서 1,200원까지 다시 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려갈 때 30% 비중으로 감당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30% 비중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돈으로 지금 1,200원까지 내려가면 한 20% 물리셔야 될 텐데 20% 손실 중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견디실 수 있다면 지금 비중으로 가져가는 건 상관없는데요. 그게 아니면 지금 비중 많거든요. 이거는 제가 견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선택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자산 비중의 30%, 내 주식 자산의 지금 30%가 여기에 들어가서 1,200원까지 물려도 상관없다 하신다면은 뭐 제가 말릴 이유는 없죠. 근데 만약에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제가 말릴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지금 말려야 돼요, 스스로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져내려갈 때 1,2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고 저기선 더 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더 살 돈도 없고 만약에 내려가는 게 공포스럽고 좀 불안하다 싶다면 지금 비중을 한 절반 정도라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줄이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고 테마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기하고 계시는 동안엔 태양광 이야기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5년 동안 안에는 충분히 언제라도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는 게 나아요.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엄청 낮은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낮은 편에 속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5년 동안 가져갔을 때 불리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이 좀 애매하신 것 같다. 그래서 비중 조절만 좀 잘하신다면은 크게 뭐가 문제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1,200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겁먹지 않을 정도의 비중만 유지하신다면은 가져가서 올 그 대통령 임기 동안에 잘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은 올라갈 때 힘은 센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을 좀 크게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LG화학. 네. 예, 19만 8천 원에 50% 샀다가 오늘 30%를 빼내고 지금 20% 남았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매도하고 수익을 내고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잘하신 거예요. 그거는 뭐 수익을 냈는데 누가 뭐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뭐 수익 냈다는데 축하드리고요. 일단 19만 원대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이 난 거예요. 이게 LG화학을 지금 뭐 시청자님도 상담 방송이라던가 TV를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LG화학을 사서 물려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이야 지금 제일 많이 빠진 19만 원 진짜 거의 최저가에 가깝게 사서 수익이 난 거지만 대부분은 이쯤 빠졌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아무 때나 올라탔다가 지금 물려 있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왜 제가 설명해 드리냐면 그렇게 물려있는 사람들이 이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장애물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전부 다 뭔 생각을 하고 있냐면 본전만 와봐라. 본전만 오면 판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본전만 오면 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다 장애물이겠죠. 그걸 우리가 매도 대기 물량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악성 매도 대기 물량이라고 하거든요. 물려가지고 손절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종목이 주가 올라갈 때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주가가 막 논스톱으로 그냥 막 수직 상승할 수 있느냐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오랫동안 하락한 종목이 수직 상승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지금 차트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서 반등 나가는 거야 몇 번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고 그냥 매일같이 떨어진 종목은 아니고 올라가는 시기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시기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거기서 수익이 잘 나고 있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장기로 가져간다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기가 힘든 종목이기 때문에 밑에서 갇혀서 노는 종목이거든요. 그럼 밑에서 갇혀서 노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박스권이라고 하는 형태가 밑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종목은.
그러면 장기로 가져가면은 박스권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박스권 매매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님 하신 것처럼 저점에 사서 올라갈 때 팔고 저점에 사서 올라갈 때 팔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도하신 건 잘하신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더 올라가도 한 25만 원대 정도까지가 뭐 최고 목표까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쯤 놀러 왔을 때 정리하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뭐 물론 오늘 뭐 좋은 이야기가 있다 해가지고 뭐 더 갈 것 같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건 생각뿐인 거고요. 그렇게 올라가는 일은 드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사가지고 물 타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물 타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19만 8천 원이면 매수가를 잘 낮추셨는데요. 예, 그래서 50%까지 갔다가 잘했습니다. 오늘 날렸어요. 네, 그거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매도하시고 또다시 사고 매도하시고 하면 되는데 이러한 매수 방식 이렇게 물타기해서 추가 매수해서 올라갔을 때 수익 냈다. 뭐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셨는데 원래 그게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워렌 버핏도 그렇게 투자를 해요.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추가 매수해서 올라갈 때 팔아내거든요. 워렌 버핏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산 다음에 빠졌을 때 물렸다고 고생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워렌 버핏도 고생을 하는데 돈 벌잖아요. 돈 버는데 뭐 고생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고생 없이 돈 벌려고 하는 게 웃긴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물렸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맞는 거고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니까 그걸 조금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어떨까? 지금 잘하신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 잘하시고 이 방식대로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바스 AI. 셀바스 AI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17,000원에 20%. 17,000원에 14,700원. 14,700원에 20%. 14,700원에 20%요? 예, 예. 일단 매수가가 참 좋네요. 일단 잘 사셨어요. 자리 자체가 네.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매수가가. 그래서 잘 샀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거의 뭐 2022년에 비해서 2배나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을 어차피 잘 버는 기업이고 이름부터 AI가 들어가 있는데 오늘 뭐 네이버에서 저 하이퍼클로바 X 그거 이제 네. AI 뭐 추론형 AI를 한국 최초로 이렇게 뭐 출시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AI 관련주가 뭐 사실 이런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삼성 SDS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정부에서도 AI 관련 투자를 늘릴 거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분위기가 잘 잡혀 있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1위 1비하면서 조금 올라갔다고 조금 내려갔다고 팔거나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은 그 분위기 전체를 못 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를 타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기 투자, 홀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장기 투자라고 해갖고 무조건 멀리 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멀리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빨리 올라오면 좋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코앞을 보고 있으면 오늘 조금 올라갔는데요. 어떡할까요? 내일 조금 내려갔는데요. 어떡할까요? 이러고 있지 말자. 그러니까 앞을 보지 말자. 좀 멀리 보고 있자라는 거예요. 멀리 보고 있다가 생각보다 빨리 급등 나와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수익 내고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예. 마음을 조금 멀리 보고 있느냐 가까이 보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 비하지 않고 가져가시는 게 좋고 회사가 AI 관련주들이 적자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얘는 그래도 실적도 괜찮은 기업이고 AI 중에서는 그 상승세라고 하죠. 상승의 탄력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가져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수익 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그냥 좋다. 그냥 지금 잘 사셨고 매수가 좋고 비중 좋고 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 빠진다고 걱정하셨나 봐요. 그냥 들고 가세요. 예,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5,000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무슨 종목인지 알아요? 5,000원 넘어가는지 보죠. 무슨 종목인가요? 한국전자인증이요. 뭐라고요? 한국전자인증. 한국전자인증이고요. 네. 4,950원. 4,950원. 15%. 15%요? 근데 이 정보인증은 가도 이건 안 가더라고요. 비싸게 샀으니까 안 가죠. 예? 비싸게 샀으니까 안 가죠. 비싸게 사서 이건 보면 7,000원 간다고 막 그러길래 그때 바로 떨어질 때 팔려도 7,000원 간다고 했지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000원 간다고 했지 간 게 아니잖아요. 뭐 제가 옛날에 친구들한테 제가 서울대 간다는데 서울대 안 갔거든요, 저.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서울대 갈 거라 해서 제가 서울대생이 그럼 되는 건 선생님,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 선에서 팔아야 그러니까 그게 시청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주식하신 지도 얼마 안 되신 것 같고 그냥 방송을 너무 맹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에는 도둑들이 많아요. 내 돈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인생이 그렇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누가 뭐 7,000원까지 간다, 8,000원까지 간다. 아니 뭐 이거 그냥 100만 원까지 간다 해도 되잖아요. 말이야. 그죠? 내가 잘못한 거 좀 믿어서 안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런 뭐 맥락 없이 믿어버리면 그건 조금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네. 잃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잘못 매매를 조금 봤는데 공부하시는 게 얼마-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죄송하지만 전화를 좀 거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좀 내려서 제가 상담을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명심을 하세요. 7,000원까지 간다. 최근에 SK하이닉스가 37만 원 목표가 나왔잖아요. 그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주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장이 우리가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하고 사버리는 순간 고점에 물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만 보고 매매하지 마시라.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목표가 잘 안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제 말도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믿는 분들은요. 어디까지 문현진이가 간다 그랬어. 라고 해서 그냥 거기까지 그냥 이유도 없이 아무런 맥락도 없이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시면은 저도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정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거는 올라갈 때 따라붙은 매매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종목이 한국전자인증이 7,000원까지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5,000원대 사는 것보다 3,000원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7,000원까지 갈 종목이면 4,900원 이렇게 사지 마시고 4,000원대 또는 3,000원대 살려고 노력하면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벌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7,000원까지 갈 종목인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 실적, 그리고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인증이라고 하는 요 기능,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핀테크부터 해서 보안, AI 보안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볼 때 테마에만 엮인다면 7,000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마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서 가져가는데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5,000원 사가지고 빠져 있는데 가져가는 거랑 3,000원 사가지고 수익 중인 걸 가져가는 거랑은 마음가짐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위에 사서 물리면요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못 가져가요. 무섭거든요. 조금 빠져가지고 이거 안 가는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큰일 난 거 아닌가, 거기다가 비중까지 많아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15% 비중이라고 하지만 이 15%가 1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억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1억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근데 지금 10% 손실이면 1,000만 원 손실 중이거든요.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올라올 때 사면은 가져갈 수가 없다. 그리고 비중이 많으면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하죠. 가져가기만 하면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좀 견디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래쪽에 4,000원대 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3,500원에 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은 수익 중이라서 너무 즐겁게 기다리고 있지만 시청자님은 그냥 나만 고통 속에 살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5,000원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올라가긴 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고통을 스스로 견디셔야 된다. 제가 전화 이야기를 이렇게 내려버린 이유가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래도 5,000원까지 갈까요? 이것만 물어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전화를 내렸지만 설명을 충분히 다 해드렸기 때문에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비중이 15%인데 현금 비중을 좀 더 갖고 계신다면은 주가가 내려갔을 때 3,500원 내지 3,5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좀 낮추시는 게 좀 유효하다라는 거 그 점 기억하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한미반도체고요. 매수가는 6만 20원에 10%입니다. 6만 20원에 10%요? 네, 일단 매수가가 좋네요. 내려왔을 때 저점에 딱 진짜 거의 최저점에 샀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내가 산 자리가 하필이면 저가가 되는 자리가 좋다라고 했는데 그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을 내는 게 당연하다. 그냥 너무 당연한 자리에 샀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 상반기부터 해서 제가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드린 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미반도체 이런 기업들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해드렸는데 그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잡으셨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지금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에 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게 지금은 매수를 잘 하셔가지고 수익이 난 거지만 다른 것도 잘못 잡아가지고 물리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또는 맞아요. 그 물리신 자리라던가 또는 내가 수익이 났었는데 수익이 안 나서 다시 또 본전 왔거나 손실 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올라올 때 안 팔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영원히 계속 올라갈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 내가 최고가에 팔 수 있을 거란 착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최고가에 팔 정도의 실력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 종목도 우연히 내가 운이 좋아서 최저가에 산 것뿐인 거지 최고가에 파는 거는 저도 안 돼요. 제가 팔고 난 다음에 주가 올라가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TV에 이렇게 상담하고 나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최고가에 파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시청자님이 최고가에 파는 거 굳이 욕심낼 필요가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것까지 지금 하지 매도하시고 못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분수권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면 되는데 이거는 분수에 맞지 않게끔 수익이 많이 났어요. 벌써 60%대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매도하셔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상담할 때 이야기해드리지만은 매도는 내 욕심의 크기, 내 절제의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잘 그만둘 수 있느냐거든요. 사람들이 매수는 쉬운데 매도는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죠? 매수는요, 계좌를 열면 아무나 다 해요. 3살 꼬마도 시키면 해요. 매도는 왜 못하냐면은 술은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걸 언제 내가 그만 마셔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밥을 먹을 줄 알겠는데 그걸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내가 밥을 먹는 걸 그만두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게임을 내가 시작할 수 있는데 그걸 컴퓨터를 끄지를 못하겠다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도는 내가 끊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그걸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매도해도 저는 충분히 상관없다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욕심이 난다면 그게 뭐 시청자님 욕심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절제시켜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주식의 투자의 기본 원칙은 수익이 났으면 팔아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절반 정도 매도하는 것을 의견 드릴 거고요. 반도체 관련주가 아직까지는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1, 2만 원대까지는 좀 더 들고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충분히 매도하셔도 저는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수익을 잘 챙겨내시고 이 덕목은 어떤 종목을 투자하시든지 간에 매도는 생활화, 습관화 하셔야 됩니다. 수익을 잘 알겠습니다.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은지 멘토입니다. 네, 안한치고요. 네, 20%입니다. 6,000원이요. 6,000원에 20%요? 네. 싸게 잘 샀으니까 수익이 나죠, 이것도? 멘토님 영상 보고 네. 안한치 구매했던 거예요. 잘했어요. 이런 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기업이 실적이 좋아서 올라오면 좋은데 남북 경협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남북 경협주를 어차피 엮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했고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만한 그런 가치는 있지 않았나 싶은데 실적이라던가 영업이익이라던가 앞으로의 뭐 영업 환경을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장기로 가져간다?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남북경협 테마로 엮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었고 지금 엮이고 있고 그리고 남북경협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정권 초창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야기가 좀 덜 나오지만은 앞으로 이야기 더 나올 것 같고 향후 1, 2년 내에 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그냥 갈 건가 내려갔다 갈 건가의 문제예요. 그러면 네. 이번 정권 안에는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분명 그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북한하고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란에 핵 포기해라 했는데 안 해가지고 미사일 쏴버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뭔가 깨달은 바가 있겠죠. 와, 나도 핵 포기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겠다. 그러면 대화를 하는 것에 조금 이렇게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놔둬놓고 봤을 때 올라왔을 때 수익 내고 내려가면 더 사가지고 다시 사가지고 올라갈 때 또 수익 내고 하는 반복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네. 여기서 내가 다 팔아버렸을 때 남북경협 이야기가 갑자기 내일 당장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죠? 네. 다 팔아버리면 올라갔을 때 배가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면 되냐면 절반 매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반 팔았는데 남북경협 이야기가 쏙 들어가면서 밑으로 좀 빠지게 된다면 어차피 이번 정권 5년 안에 계속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빠지면은 또 사면 되는 거고 팔았던 만큼. 네. 그럼 난 돈도 벌었고 또 사서 비중이 또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럼 또 올라가면 또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그냥 한 번에 싹 다 가버리게 되면은 내가 원했던 만큼 여기서 한번 다 했으니까 다 수익 냈으니까 이제 다른 종목 하러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절반 매도하시면 되고 나머지로는 남북경협 이야기가 좀 더 이어지게 된다면 15,000원 내지 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좀 크게 챙기시면 되고요. 만약에 네. 그런 남북경협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빠지게 될 텐데 빠져도 남북경협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으니까는 빠져도 사도 되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왜 김치찌개 재탕, 삼탕, 오탕 이렇게 해 먹는 것처럼요.
네. 그런 것처럼 물 부어서 또 먹고 물 부어서 또 먹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식으로 팔았다가 또 사고 팔았다가 또 사고 팔았다가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안양으로 가겠습니다. 안양 상공회의소에서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고요. 토요일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토요일만 준비했으니까 토요일 오후 1시 안양 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로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준비되어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돌아와서 다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에도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토요일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전화 계속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계속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코스모 신소재요. 코스모 신소재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3,000원에 20%요. 43,000원에 20%. 네. 안타깝지만 추가 매수 안 돼요.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안타깝지만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하시면 안 돼요. 네. 일단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아직 못 잡은 종목이거든요. 그냥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만 본다면은 아니 뭐 지난 5월 달에 비해서 지금 좀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이런 거를 이제 휴지처럼 휴지 하늘에 딱 던져 놓으면 한 번에 툭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 각티슈 휴지 딱 뽑아가지고 하늘로 슉 던지면은 나풀나풀 거리면서 떨어지죠. 그죠? 깃털처럼. 네네. 그런 것처럼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잡으셨다가는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 하실 만한 자리도 아니었는데 사신 거고 그리고 바닥 잡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데 이제 가능성으로만 본다면은 바닥 잡을 가능성이 눈에 보여요. 뭐냐면 일단 2차 전지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인데 2차 전지가 요즘 반등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보여지거든요. 뭐 에코프로 머티가 갑자기 급등 나오기도 하고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쌍바닥 그리면서 더 이상 안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조금 바닥을 잘 잡아준다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후보 시절 때 공약으로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화학업종을 살려야 된다라는 공약을 아예 대놓고 말씀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뭐 내각 구성이 끝나고 정권 초입부다 보니까 지금 정신없고 어수선하겠죠. 지금 상태가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정권 초입부다 보니까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정책을 밀고 나가실 텐데 그때쯤 되면은 아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반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저의 분석인 것뿐인 거지 실제로 2차 전지 관련주를 하반기에 말씀 안 하시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해버리면은 반등이 늦어지겠죠, 그죠? 네. 이제 그건 저한테 제 역량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분의 생각을 다 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도 뉴스를 좀 많이 보시면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든가 뭐 2차 전지 관련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이건 이제 시청자님이 매일같이 추적을 하셔야 되는 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저는 하반기에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고요.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이렇게 나풀나풀거리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위로 팡 치고 올라갔다가 빠지는 이런 그림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럼 한 번쯤은 팡 치고 올라간다 하면은 시청량의 본전 이상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막 5만 원대까지라든가 5만 5천 원대까지 갈 수 있는데 그때 팔았다가 내려갔을 때 다시 사면은 2차전지 반등도 온전히 충분히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중간에 올라왔을 때 팔았다가 내려왔을 때 다시 사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들고 가셔도 뒤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도 저도 좀 어렵고 내가 잘 모르겠다면 그냥 전화 주시는 게 제일 편하죠. 네.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5만 원까지 올라오면은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그냥 내려가게 된다면 냅두세요. 내려가다가 2차전지 이야기 좀 나왔을 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아직은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죠? 아, 네네. 그래서 그 뉴스를 좀 보고 계시다가 2차전지 정책이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조금 더 좀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현명하고 뭔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겠죠. 네네. 지금은 이야기 할지 안 할지만 좀 기다려 봅시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LG 디스플레이 네. 15,300원에 30%입니다. 아, 비중이 좀 많은데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으신가요? 네, 자금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네, 주식시장에서 제가 적자 기업은 피해라라고 하는 게 애초에 적자가 나고 있으면 안 사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적자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그냥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는데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은 안 사는 게 낫다. 근데 적자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그게 호재잖아요. 돈 못 벌다가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이런 기업들은 상승세가 뒤에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전력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한국전력은 제가 이거 흑자가 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던 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적자였었지만 적자로 가게 되면 이거 그냥 세금 낭비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다 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흑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고 흑자로 돌아선 2024년 잘 보세요. 2024년에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죠? 지금 보고 계세요, TV? 네, 보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적자였는데 2024년 흑자 돌아섰습니다. 근데 주가를 보면은 2024년까지 주가가 지금처럼 올라오지 않고 있었죠. 그죠? 네, 네. 여기가 2024년이에요. 밑에 여기 떨어져 있는 아래쪽에 여기 밀려 있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적자 나던 시기랑 가격이 크게 차이가 없죠. 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돈 많이 번다 하면서 여기로 오고 있는 거예요. 원래 주식이 이래요. 뒷북 쳐요,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먼저 앞북 친 사람들이 돈 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흑자 전환했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급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보시면은 흑자가 나잖아요. 지금 최근에. 네. 그럼 적자에서 흑자가 돌아섰는데 주가는 어디 있어요?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뭐하러 들어온다고요? 앞북 친다고요? 뒷북 친다고요? 뒷북. 뒷북 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주식을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아내는 게임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물리는 거 우리가 미안해해야 돼요? 안 미안해도 돼요? 안 미안해요. 그렇죠. 주구들이 산 게 문제지 뭐 누구 살했나?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비싸게 사지 말라는 게 우리가 당하지는 말자. 네. 당하게 하는 게 싫으면 당하지 않아야 되고 당하게 하는 게 싫으면 은행에 돈 맡겨야 돼요. 네. 주식은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더 사도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상관이 없겠죠. 더 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이게 8,000원, 7,000원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9,000원까지 올라온 게 약간 배 아프잖아요. 이왕이면 7, 8,000원에 더 사면 좋은데. 네. 그래서 더 살 자금이 있다면은 조금 기다리신다면 요거 한 8,000원까지나 이렇게 밀려 내려갈 거거든요. 네네. 그럴 때 더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려오면은 추가하면 사시면 되고 만약에 안 내려오고 올라오기 시작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본전까지는 가요. 아, 네. 안 내려오면 본전까지 가거나 한 1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빠져내려가게 될 텐데 빠져내려갔을 때 10,000원쯤 내려오면 그때 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 8,000원까지 지금 바로 내려가 준다면 하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청자님 매수가 좀 낮출 수 있도록 뭐 조상님이 도와주시든 믿고 계시는 뭐 신이 도와주시든 뭐가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냥 올라갔다 빠져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 번만 내려와주면 더 사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들이 뒤에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또 가져가기만 하면 돈을 버는데 사람들은 또 이런 거 사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또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당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들은. 그죠?
남들 막 이렇게 비싸게 팔아낼 때 그걸 사시러 가시더라고요. 이런 거 살 생각은 안 하시고 이게 좋은 자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마음 AI 24,500원에 20%입니다. 24,000. 500원에 20%요. 그렇군요. 일단 뭐 방금 상담을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당하신 거예요. 방금 상담을 들으셨다면은 내가 당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 관련주가 이제 와서 좋은 걸까요? 예전부터 좋았을까요? AI가 갑자기 어제 생긴 건가요? 아니면 지금 몇 년 됐나요? 몇 년 됐... 몇 년 됐지요. 그럼 몇 년 네. 됐으면 몇 년 전에 사놓고 또는 주가가 내려왔을 때 사놨으면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마치 이제 생긴 것 마냥 지금 샀으니까 바가지 쓰신 거죠.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있을 때 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10,000원짜리였는데 10,000원일 때도 AI는 중요했잖아요. 그죠? 네. 작년에도 AI 뭐 챗 GPT부터 해서 AI가 중요하다. 작년에 대선 후보들 나와가지고 AI가 중요하다. 대통령 그 당시에 전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AI 중요하다. 이러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때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올라오니까는 인자 AI가 가능하다 하고 사시니까는 물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바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늘 바가지 쓰시는 거죠. 우리는 항상 뒷북을 칠 게 아니라 앞북을 쳐야 되거든요. 미리 사서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올라오고 나면 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청자분들은 모든 투자자들은 당하는 걸 좋아하시는 건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AI 테마가 지금 끝난 테마는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할 수도 있는 테마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진 테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불을 우리 왜 곰탕 끓일 때 또는 라면 끓일 때 가스레인지 불 올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을 켜놓고 가만히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물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끓겠죠. 그죠?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불을 켰다가 껐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켰다가 껐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하면은 뜨거워졌다가 식었다가 뜨거워졌다 식었다 하면서 잘 안 끓겠죠. 그죠? 네. 그 개념을 이해하신대요. AI 관련주가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팔팔팔팔 끓으면서 막 수증기 올라와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철철 넘칠 거예요. 주가가 막 위로 막 솟구쳐 올라갈 건데 AI 이야기가 나오다가 말고 하면요. 올라갔다 빠지고 또 하면서 끌지를 못해요. 대신에 왜 막 왔다 갔다만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죠? AI 관련 이야기를 계속 하실지 안 하실지 대통령한테 여쭤봐야 되겠죠. 그죠? 이건 우리가 대통령하고 친한 것도 아니니까 알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 이제 뉴스를 계속 보시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AI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번에 뭐 내각 구성 끝나고 난 다음에 민생 지원 뭐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난 다음에 AI 관련 투자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직설적으로 좀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가 좀 더 올라가게 되면서 35,000원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쉬었다 나오고 이런 식이라면은 15,000원까지 또 떨어졌다가 다시 25,000원까지 올라왔다가 또 15,000원까지 또 떨어졌다가 또는 그 이하로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이걸 반복할 거예요. 어차피 이야기는 계속 나오긴 할 거니까요. 드문드문 나오게 된다면은 파동만 왔다 갔다 그릴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님은 여기 이 자리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AI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올라왔을 때 그냥 팔아버리면 끝이니까 아무 상관없고요.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은 15,000원이라든가 12,000원이라든가 이런 데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거니까 좀 매수를 다시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놓기만 하면은 그 다음번에 올라올 땐 수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내려갔을 때 12,000원에서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냐 없냐예요. 있어요? 네. 매수하신 금액만큼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냥 들고 와도 상관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들고 가는 것보다는 여기가 네. 지금 시장의 매수가가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가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23,000원짜리나 또는 아래쪽으로 22,500원짜리 무너지면 절반 정도 팔았다가 아래쪽에서 다시 많이 사는 게 나아요. 네.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앞북을 쳐야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AI 테마는 나올 게 뻔한데 주가가 빠지면 그게 앞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빠져 있는데 AI 이야기 나올 게 뻔하니까 지금 사놓으면 올라갈 때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많이 살 수 있도록 조금 팔아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지 올라왔을 때 사는 거 아닙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ENF 테크놀로지 41,800원에 10%요.
41,800원에 800원에 10%. 10%요. 네, 산지 한 4년, 5년 됐는데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더 갈 건지. 다른 계좌로 조금 더 샀다가 수익 나서 팔고 이거는 계속 올라오게 안 팔고 있거든요. 뭐 다른 계좌로 매매하는 전략이 좋긴 한데 네. 뭐 또 안 좋기도 하고 그래요.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다른 계좌로 매매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한 계좌로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계좌로 운영하시게 되면은 사실 이게 내가 지금 수익 났는지 손실 났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해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좌를 여러 개 운영하는 사람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아, 네. 실력이 없으면은 내가 딴 거에서 수익이 났잖아요. 그죠? 만약에 ENF 테크놀로지를 지금 41,000원에 샀는데 어떤 쪽은 다른 계좌로 좀 아래쪽에 사가지고 올라올 때 수익 났잖아요. 그죠? 네. 그럼 보통 그 수익 난 거랑 손실 난 그거랑 팔아가지고 퉁쳐서 0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손실 금액이 없게끔, 수익 금액도 없고 손실 금액도 없게끔. 그러니까 여기서 100만 원 번 거랑 100만 원 손실 나는 거랑 퉁쳐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네네.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는 거고, 시청자님도 지금 ENF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올라왔을 때 사가지고 4년 동안 고생한 거지 네. 두 번째 계좌 다른 계좌로 저점에 사니까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네네. 그 투자 방식은 원래 그 다른 계좌로 하는 방식이 원래는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올라갔을 때 사는 것을 즐기더라.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올라왔을 때 이제 문제예요. 내가 첫 단추를 잘못 꼽은 사람이거든요. 시청자님 경우에는 첫 단추를 잘못 꽂았어요.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정장도 이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이 지금. TV 보고 계세요? 네네. 그 이렇게 입고 방송하면 웃겨요, 안 웃겨요? 그럼 이거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풀어야죠. 풀어가지고 다시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풀기 귀찮고 풀면 아프고 하니까 안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은 애초에 투자를 잘못했죠. 41,800원 잘못 들어갔으니까, 그죠? 네. 저 첫 단추를 풀어야 내가 저점에 사니까 수익 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게.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렇게 방송하면 계속 입고 있기 편하니까 계속 방송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아, 네. 편하긴 하겠지. 그냥 뭐 보기엔 좀 이상할 뿐이지. 근데 그게 좀 잘못된 투자라는 거죠. 사실 실제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익숙해지니까 편하다 생각하는 거지 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올라오게 되면은 그냥 매도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물론 더 갈 것 같고 아쉬움도 남고 본전 찾고 싶고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경험했잖아요. 내려왔을 때 사면 수익이 난다라는 걸요. 네. 그냥 지금 난 손실을 다른 종목으로 내려갔을 때 내려간 종목을 잘 사면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아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까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도 내려왔을 때 사갖고 수익 나가지고 멘토님 영상 보고 수익 났습니다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수익을 내면 여기서 난 손실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부여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혹여나 내 본전까지 안 가고 빠지기 시작하면 시장을 못 팔아요. 왜냐하면 어제 팔 걸 38,600원일 때 팔 걸 그랬다. 그때 전화했을 때 팔 걸 그랬다 하면서 못 팔아요. 결국은. 그럼 또 허송세월 보내면서 또 시간 날리게 되죠. 외인이나 막 매수가 들어오길래.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네. 뭐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아니라 주식 투자는 이 돈 누구 거예요? 전체 거죠. 맞아요. 시청자님 거잖아요. 그럼 누가 결정해야 돼요? 제가 결정해요. 내 사정만 보면 되는 거지. 남의 사정 막 다른 거에만 사정 뭐 누가 들어왔니, 외국인이니, 기관이니, 외국인이 들어오든 말든 걔들이 물리고 싶어 들어왔는지 뭐 수익 내려고 들어왔는지 우리가 알 바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내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걔들이 내 돈 막 뭐 보상해줄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오늘만 하실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매도하신 다음에 올바른 투자를 해야 지금 난 손실들, 내가 지금 보낸 허송 세월들 전부 다 만회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 물려있는 바람에 또다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선택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팔아야 되나요, 지금?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전망은 어때요? 지금 아예 제 이야기를 이해를 아예 못 하신 것 같아요. 아니야, 네,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아예 이해를 못 하셨다면은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더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그게 제일 궁금하다.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저라면 이거 다 팔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전망이 궁금하시다 하신다면은 다른 멘토님이라든가 다른 뭐 증권사라든가 또는 검색을 통해 가지고 알아보시길 바라겠고, 지금 주가가 올라왔을 때 저는 이 기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리는 사람인 거죠. 자산 불리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전망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예, 뭐 더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겠지만 전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전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망이 좋으니까 올라왔겠지요. 근데 거기에 현혹돼 버리면 못 팝니다. 그냥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왜 기업이 올라왔을 때 주가가 올라왔는데 왜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줍니까?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휘둘리고 거기에 현혹돼 버리시게 되면은 못 팝니다. 우리는 팔아야 수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제발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사처럼 수확을 해야 내 수익, 수확 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구경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안양으로 오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안양에서 강의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고요. 다른 멘토님들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에도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토요일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전화 계속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계속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코스모 신소재요. 코스모 신소재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3,000원에 20%요. 43,000원에 20%. 네. 안타깝지만 추가 매수 안 돼요.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안타깝지만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하시면 안 돼요. 네. 일단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아직 못 잡은 종목이거든요. 그냥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만 본다면은 아니 뭐 지난 5월 달에 비해서 지금 좀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이런 거를 이제 휴지처럼 휴지 하늘에 딱 던져 놓으면 한 번에 툭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 각티슈 휴지 딱 뽑아가지고 하늘로 슉 던지면은 나풀나풀 거리면서 떨어지죠. 그죠? 깃털처럼. 네네. 그런 것처럼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잡으셨다가는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 하실 만한 자리도 아니었는데 사신 거고 그리고 바닥 잡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데 이제 가능성으로만 본다면은 바닥 잡을 가능성이 눈에 보여요. 뭐냐면 일단 2차 전지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인데 2차 전지가 요즘 반등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보여지거든요. 뭐 에코프로 머티가 갑자기 급등 나오기도 하고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쌍바닥 그리면서 더 이상 안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조금 바닥을 잘 잡아준다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후보 시절 때 공약으로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화학업종을 살려야 된다라는 공약을 아예 대놓고 말씀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뭐 내각 구성이 끝나고 정권 초입부다 보니까 지금 정신없고 어수선하겠죠. 지금 상태가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정권 초입부다 보니까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정책을 밀고 나가실 텐데 그때쯤 되면은 아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반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저의 분석인 것뿐인 거지 실제로 2차 전지 관련주를 하반기에 말씀 안 하시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해버리면은 반등이 늦어지겠죠, 그죠? 네. 이제 그건 저한테요. 제 역량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분의 생각을 다 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도 뉴스를 좀 많이 보시면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든가 뭐 2차 전지 관련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이건 이제 시청자님이 매일같이 추적을 하셔야 되는 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저는 하반기에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고요.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이렇게 나풀나풀거리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위로 팡 치고 올라갔다가 빠지는 이런 그림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럼 한 번쯤은 팡 치고 올라간다 하면은 시청자님 본전 이상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아마 5만 원대까지라든가 5만 5천 원대까지 갈 수 있는데 그때 팔았다가 내려갔을 때 다시 사면은 2차 전지 반등도 온전히 충분히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중간에 올라왔을 때 팔았다가 내려왔을 때 다시 사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들고 가셔도 뒤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도 저도 좀 어렵고 내가 잘 모르겠다면 그냥 전화 주시는 게 제일 편하죠. 네.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5만 원까지 올라오면은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그냥 내려가게 된다면 냅두세요. 내려가다가 2차 전지 이야기 좀 나왔을 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아직은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죠? 아, 네네. 그래서 그 뉴스를 좀 보고 계시다가 2차 전지 정책이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조금 더
좀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현명하고 뭔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겠죠. 네, 네. 지금은 이야기 할지 안 할지만 좀 기다려 봅시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LG 디스플레이 네. 15,300원에 30%입니다. 아, 비중이 좀 많은데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으신가요? 네, 자금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네, 주식시장에서 제가 적자 기업은 피해라라고 하는 게 애초에 적자가 나고 있으면 안 사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적자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그냥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는데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은 안 사는 게 낫다. 근데 적자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그게 호재잖아요. 돈 못 벌다가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이런 기업들은 상승세가 뒤에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전력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한국전력은 제가 이거 흑자가 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던 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적자였었지만 적자로 가게 되면 이거 그냥 세금 낭비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다 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흑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고 흑자로 돌아선 2024년 잘 보세요. 2024년에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죠? 지금 보고 계세요, TV? 네, 보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적자였는데 2024년 흑자 돌아섰습니다. 근데 주가를 보면은 2024년까지 주가가 지금처럼 올라오지 않고 있었죠. 그죠? 네, 네. 여기가 2024년이에요. 밑에 여기 떨어져 있는 아래쪽에 여기 밀려 있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적자 나던 시기랑 가격이 크게 차이가 없죠. 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돈 많이 번다 하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원래 주식이 이래요. 뒷북 쳐요,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먼저 앞북 친 사람들이 돈 벌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흑자 전환했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급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보시면은 흑자가 나잖아요. 지금 최근에. 네. 그럼 적자에서 흑자가 돌아섰는데 주가는 어디 있어요?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뭐하러 들어온다고요? 앞북 친다고요? 뒷북 친다고요? 뒷북. 뒷북 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주식을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아내는 게임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물리는 거 우리가 미안해 해야 돼요? 안 미안해도 돼요? 안 미안해요. 그렇죠. 줄구들이 산 게 문제지 뭐 누구 살했나?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비싸게 사지 말라는 게 우리가 당하지는 말자. 네. 당하게 하는 게 싫으면 당하지 않아야 되고 당하게 하는 게 싫으면 은행에 돈 맡겨야 돼요. 네. 주식은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더 사도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상관이 없겠죠. 더 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이게 8,000원, 7,000원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9,000원까지 올라온 게 약간 배 아프잖아요. 이왕이면 7, 8,000원에 더 사면 좋은데. 네. 그래서 더 살 자금이 있다면은 조금 기다리신다면 요 한 8,000원까지나 이렇게 밀려 내려갈 거거든요. 네네. 그럴 때 더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려오면은 추가하면 사시면 되고 만약에 안 내려오고 올라오기 시작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본전까지는 가요. 아, 네. 네, 안 내려오면 본전까지 가거나 한 1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빠져내려가게 될 텐데 빠져내려갔을 때 10,000원쯤 내려오면은 그때 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 8,000원까지 지금 바로 내려가 준다면 하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청자님 매수가 좀 낮출 수 있도록 뭐 조상님이 도와주시든 믿고 계시는 뭐 신이 도와주시든 뭐가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냥 올라갔다 빠져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 번만 내려와주면 더 사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들이 뒤에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또 가져가기만 하면 돈을 버는데 사람들은 또 이런 거 사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또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당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들은. 그죠? 남들 막 이렇게 비싸게 팔아낼 때 그걸 사시러 가시더라고요. 이런 거 살 생각은 안 하시고 이게 좋은 자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마음 AI 24,500원에 20%입니다. 24,000. 500원에 20%요. 그렇군요. 일단 뭐 방금 상담을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당하신 거예요. 방금 상담을 들으셨다면은 내가 당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 관련주가 이제 와서 좋은 걸까요? 예전부터 좋았을까요? AI가 갑자기 어제 생긴 건가요? 아니면 지금 몇 년 됐나요? 몇 년 됐...
몇 년 됐지요. 그럼 몇 년 네. 됐으면 몇 년 전에 사놓고 또는 주가가 내려왔을 때 사놨으면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마치 인제 생긴 것 마냥 지금 샀으니까 바가지 쓰신 거죠.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있을 때 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10,000원짜리였는데 10,000원일 때도 AI는 중요했잖아요. 그죠? 네. 작년에도 AI 뭐 챗 GPT부터 해서 AI가 중요하다. 작년에 대선 후보들 나와가지고 AI가 중요하다. 대통령 그 당시에 전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AI 중요하다. 이러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때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올라오니까는 인자 AI가 가능갑다 하고 사시니까는 물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바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늘 바가지 쓰시는 거죠. 우리는 항상 뒷북을 칠 게 아니라 앞북을 쳐야 되거든요. 미리 사서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올라오고 나면 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청자분들은 모든 투자자들은 당하는 걸 좋아하시는 건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AI 테마가 지금 끝난 테마는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할 수도 있는 테마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진 테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불을 우리 왜 곰탕 끓일 때 또는 라면 끓일 때 가스레인지 불 올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을 켜놓고 가만히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물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끓겠죠, 그죠?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불을 켰다가 껐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켰다가 껐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하면은 뜨거워졌다가 식었다가 뜨거워졌다 식었다 하면서 잘 안 끓겠죠, 그죠? 네. 그 개념을 이해하신대요. AI 관련주가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팔팔팔팔 끓으면서 막 수증기 올라와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철철 넘칠 거예요. 그 주가가 막 위로 막 솟구쳐 올라갈 건데 AI 이야기가 나오다가 말고 하면요.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도 하면서 끌지를 못해요. 대신에 왜 막 왔다 갔다만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죠? AI 관련 이야기를 계속 하실지 안 하실지 대통령한테 여쭤봐야 되겠죠. 그죠? 이건 우리가 대통령하고 친한 것도 아니니까 알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 이제 뉴스를 계속 보시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AI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번에 뭐 내각 구성 끝나고 난 다음에 민생 지원 뭐 정책 이런 것들 좀 나오고 난 다음에 AI 관련 투자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직설적으로 좀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가 좀 더 올라가게 되면서 35,000원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쉬었다 나오고 이런 식이라면은 15,000원까지 또 떨어졌다가 다시 25,000원까지 올라왔다가 또 15,000원까지 또 떨어졌다가 또는 그 이하로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이걸 반복할 거예요. 어차피 이야기는 계속 나오긴 할 거니까요. 드문드문 나오게 된다면은 파동만 왔다 갔다 그릴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님은 여기 이 자리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AI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올라왔을 때 그냥 팔아버리면 끝이니까 아무 상관없고요.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은 15,000원이라든가 12,000원이라든가 이런 데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거니까 좀 매수를 다시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놓기만 하면은 그 다음번에 올라올 땐 수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내려갔을 때 12,000원에서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냐 없냐예요. 있어요? 네. 매수하신 금액만큼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냥 들고 와도 상관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들고 가는 것보다는 여기가 지금 시장의 매수가가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가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23,000원짜리나 또는 아래쪽으로 22,500원짜리 무너지면 절반 정도 팔았다가 아래쪽에서 다시 많이 사는 게 나아요. 네.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앞북을 쳐야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AI 테마는 나올 게 뻔한데 주가가 빠지면 그게 앞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빠져 있는데 AI 이야기 나올 게 뻔하니까 지금 사놓으면 올라갈 때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많이 살 수 있도록 조금 팔아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지 올라왔을 때 사는 거 아닙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ENF 테크놀로지 41,800원에 10%요. 41,800원에 800원에 10%. 10%요. 네, 산지 한 4년, 5년 됐는데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더 갈 건지. 다른 계좌로 조금 더 샀다가 수익 나서 팔고 이거는 계속 올라오게 안 팔고 있거든요. 뭐 다른 계좌로 매매하는 전략이 좋긴 한데 네. 뭐 또 안 좋기도 하고 그래요.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다른 계좌로 매매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한 계좌로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계좌로 운영하시게 되면은 사실 이게 내가 지금 수익 났는지 손실 났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해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좌를 여러 개 운영하는 사람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아, 네. 실력이 없으면은 내가 딴 거에서 수익이 낮잖아요. 그죠? 만약에 ENF 테크놀로지를 지금 41,000에 샀는데 어떤 좀 다른 계좌로 좀 아래쪽에 사가지고 올라올 때 수익 났잖아요. 그죠? 네. 그럼 보통 그 수익 난 거랑 손실 난 그거랑 팔아가지고 퉁쳐서 0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손실 금액이 없게끔, 수익 금액도 없고 손실 금액도 없게끔. 그러니까 여기서 100만 원 번 거랑 100만 원 손실 나는 거랑 퉁쳐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네네.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는 거고, 시청자님도 지금 ENF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올라왔을 때 사가지고 4년 동안 고생한 거지, 네. 두 번째 계좌, 다른 계좌로 저점에 사니까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네네. 그 투자 방식은 원래 그 다른 계좌로 하는 방식이 원래는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올라갔을 때 사는 것을 즐기더라.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올라왔을 때 이제 문제예요. 내가 첫 단추를 잘못 꼽은 사람이거든요. 시청자님 경우에는 첫 단추를 잘못 꽂았어요.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정장도 이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이 지금. TV 보고 계세요? 네네. 그거 이렇게 입고 방송하면 웃겨요, 안 웃겨요? 그럼 이거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풀어야죠. 풀어가지고 다시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풀기 귀찮고 풀면 아프고 하니까 안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은 애초에 투자를 잘못했죠. 41,800원 잘못 들어갔으니까. 그죠? 네. 저 첫 단추를 풀어야 내가 저점에 사니까 수익 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게.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렇게 방송하면 계속 입고 있기 편하니까 계속 방송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아, 네. 편하긴 하겠지. 그냥 뭐 보기엔 좀 이상할 뿐이지. 근데 그게 좀 잘못된 투자라는 거죠. 사실 실제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익숙해지니까 편하다 생각하는 거지 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올라오게 되면은 그냥 매도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물론 더 갈 것 같고 아쉬움도 남고 본전 찾고 싶고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경험했잖아요. 내려왔을 때 사면 수익이 난다라는 걸요. 네. 그냥 지금 난 손실을 다른 종목으로 내려갔을 때 내려간 종목을 잘 사면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아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까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도 내려왔을 때 사갖고 수익 나가지고 멘토님 영상 보고 수익 났습니다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수익을 내면 여기서 난 손실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 근데 우리는 이거는- 여기서 자꾸 부여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혹여나 내 본전까지 안 가고 빠지기 시작하면 시장님이 못 팔아요. 왜냐하면 어제 팔 걸 38,600원일 때 팔 걸 그랬다. 그때 전화했을 때 팔 걸 그랬다 하면서 못 팔아요. 결국은. 그럼 또 허송세월 보내면서 또 시간 날리게 되죠. 외인이나 막 매수가 들어오길래.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네. 뭐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아니라 주식 투자는 이 돈 누구 거예요? 전 제 거죠. 맞아요. 시청자님 거잖아요. 그럼 누가 결정해야 돼요? 아, 제가 결정해요. 내 사정만 보면 되는 거지. 남의 사정 막 다른 거에 뭐 사정 뭐 누가 들어왔니, 외국인이니, 기관이니, 외국인이 들어오든 말든 걔들이 물리고 싶어 들어왔는지 뭐 수익 내려고 들어왔는지 우리가 알 바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내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걔들이 내 돈 막 뭐 보상해 줄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오늘만 하실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매도하신 다음에 올바른 투자를 해야 지금 난 손실들, 내가 지금 보낸 허송 세월들 전부 다 만회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 물려 있는 바람에 또다시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선택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그럼 팔아야 되나요, 지금? 제가 앞으로 결정할 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전망은 어때요? 지금 아예 제 이야기를 이해를 아예 못 하신 것 같아요. 아니야, 네,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아예 이해를 못 하셨다면은 뭐 아닙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더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그게 제일 궁금하다.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예, 예. 저라면 이거 다 팔았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전망이 궁금하시다 하신다면은 다른 멘토님이라든가 다른 뭐 증권사라든가 또는 검색을 통해 가지고 알아보시길 바라겠고, 지금 주가가 올라왔을 때 저는 이 기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리는 사람인 거죠. 자산 네. 불리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전망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예, 뭐 더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겠지만 저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전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망이 좋으니까 올라왔겠지요. 근데 거기에 현혹돼 버리면 못 팝니다. 그냥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왜 기업이 올라왔을 때 주가가 올라왔는데 왜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줍니까?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휘둘리고 거기에 현혹돼 버리시게 되면은 못 팝니다. 우리는 팔아야 수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제발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사처럼
수확을 해야 내 수익, 수확 먹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구경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안양으로 오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안양에서 강의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고요. 다른 멘토님들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연에 저희가 잘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주 강연에도 많이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요즘 수익 나는 장세죠. 그러니까 상담도 수익 나는 분들이 많이 전화가 오는데 제발 좀 파세요. 수익을 챙겨야지 왜 자꾸 구경을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매도를 통해서 수익 챙겨가지고 알찬 계좌 만들어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은 전부 다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